꼭 짚고 넘어갈 게,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딸 안설이 씨 그 재산 부분, 독립생계에 관한 부분은 이번 재산 공개할 때 다 손을 내라고 했는데 같이 내서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또 쌩 깠어요. 쌩 깐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의혹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안설이 씨가 이제 대학원 다니는 기간 동안에 2013년인데 그 2014년 5월에 안내 미국 지사가 생기고 2016년 2월에 폐쇄가 되는데 직원이 2명 있었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28억 7천의 손실을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손실이 어디론가 간 거 아니냐 그렇지. 이거잖아. 어딘가로 옮겨간 거 아니냐 싶은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2014년부터 독립생계를 했다고 지금 안철수는 우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2013년 5월에 생기고 난 다음 해 바로 독립생계를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독립생계를 했다고 치면 거기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근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로를 어디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교를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10월달 되면 미국은 다 이렇게 재산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걸 코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 자료를 그렇지. 떼오면 되는데. 그렇지. 그냥 그것만 한번 이게 보여주면 되는 건데 못 하겠어 그러고 딱 3년 동안을 안 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현재까지. 지금 안철수 씨는 이번 두 번째 TV 토론에 나오면 맞을 게 많아요. 정말 그 딸 관련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안 했으니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 또 정보가 오픈이 됐는데요. 스탠퍼드 대학 건물에 명판이 있는 거를 거기 그쪽에 있는 그 대학원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명판에 영어로 돼 있습니다. 번역한 거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의 딸이 다니는 학교의 공대 건물에 붙어 있는 명판인데요. 안철수와 안내비 공동으로 기부를 한 거에 대한 감사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 할 때 고치고 할 때 그 기부금을 썼다고 하는데 날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거 안철수는 밝혀야 돼요. 이건 딸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쪽에다가 기부금을 주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스탠포드에서 안설희 씨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일하고 하는 것까지도 뭔가 관련이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 예, 그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고 기부금 입학 말하자면 이제 예. 이런 쪽이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에 기부금 입학이 합법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지금 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안철수도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안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자를 난 회사가 그 적자를 다 그 대학 건물 있는 데다가 쉽게 말해서 건물 벽돌값 물어주는 데다 쏟아 부어가지고 기부 입학 내지는 그 안에서의 활동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사실. 예,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김미경 교수의 그 의혹은 일파만파더만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뭐 1+1은 심정적으로 특혜는 특혜인데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나는 정말 그 사람들 멘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좌관들 사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더만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어떤 멘탈인지를 금방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죠. 뭐 20몇 명, 30몇 명이 뭐 그만뒀다. 보좌관들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갑질. 근데 사실 국회의원 부인의 사적인 일들을 보좌관을 시킨다. 요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비난 정도가 아니고요. 보좌관들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적으로 장 보는 리스트를 적어줘서 장을 보게 한다든지 자기의 그 서류를 교정해달라고 시킨다든지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한 거고요. 문제는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는 나중에 보좌관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런 23명이 그만둘 정도로 힘들어했던 보좌관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아내가 사과를 했고 나는 같은 마음이다. 요거 한마디로 퉁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버랩이 돼요. 안철수 김기용 교수의 그 보좌관들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거는 우리가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최순실 옆에 이영선 행정관하고 그렇죠. 윤전추 행정관이 붙어서 그 전화기 옷에다 닦아서 건네드리고 두 손으로 이랬던 거가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는 공무원과 다름이 없는 사람을 개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부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1+1에 대해서는 퀴리 부부도 같은 대학에 재직 중에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실드를 쳐버린 거예요. 아이 정말 비교할 거래야지. 근데 요거에 발끈한 게 자유한국당이야. 아 그래요? 퀴리 부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자, 뭐 안철수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하시고요. 아무튼 문제가 많다는 건 우리가 직감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선은 사실 안철수는 안철수와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검증당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킵 됐던 게 지금 풀리는, 지금 봉인이 풀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안철수에 대한 의혹은 나올 것이고 일명 이름하여 의혹이라고 불리우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튀어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후보자 등록할 때 재산 등록하잖아요. 재산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부자들이 부럽긴 한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재산이 1197억이고요. 많다 진짜. 문재인 후보는 19억인데 뭐 했어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지금 뭐 했어 19억 모아가지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분은 이제 공직을 그러니까 원래는 변호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변호사도 뭐 그렇게 물론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는 하나 그걸 활용해서 돈 버는데 매진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던 사람이고 또 공직에 있었고 무직인 상태도 좀 있었고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19억이면은 그냥 적당하거나 아니면 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여겨지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게 다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것도 아들 부동산 뭐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철수가 재산이 많은 거는 어찌 됐든 이 사람이 성공한 벤처 기업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부동산으로 막 치부를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근데 이제 그 기업체 운영의 방식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많이 벌린다는 것이 다 쉴드가 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무슨 부정으로 했다 이런 것보다 간혹으로는 뭐 BW네 뭐네 해가지고 주가 조작 같은 것도 또 안철수가 했다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그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카이스트의 정문술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의 이름 팔아가서 사실상 주식에서 한 400억 벌었다고 하니까요. 놀라운 거는 이게 다 주식 자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의 현찰만 저축예금이 52억이고요. 예탁금이 31억이니까 80억 정도가 사실상 현찰로 있는 상태거든요. 나머지 후보들 한번 볼게요. 홍준표는 지금 25억이 전체 다 합쳐서 25억인 거고 문재인은 18억 6,402만 원. 그리고 심상정은 이분 돈이 한 30억 정도는 대줘야 이게 그러게. 우리나라의 진보 운동이 제대로 이제 궤도에 뿌리 내린다고 봐요. 어쨌건 심상정 후보는 3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냥 난 딱 예상될 만큼 근데 거기 보면 진선미 의원 같은 사람은 빚이 더 많아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상정 의원도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안심되네요. 3억 이 정도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집만 있는 거예요. 네, 내 정도네 내 정도. 경기도 저기 어디 고향 어디에 딱 아파트 있는 정도. 다음에 군복무는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상 유력 후보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특전사 나왔고요. 30개월 딱 근무하셨죠. 다음에 직계 자녀에 대한 병역도 나옵니다. 준영 씨도 육군 만기 전역했고요. 안철수는 해군 장교로 전역했고요. 그러니까 군의관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홍준표 후보는 방위 출신입니다. 좀 짧네. 이병으로 복무 만료했는데 1년 2개월 했고요. 네. 다음에 친근감이 가네요, 방위라. 왜 지금 가면 뭐 놈의 지금 제가 방위 출신이라. 그러세요? 왜 방이었어요? 뭐 지역 방위. 몸도 안 좋고. 다음에 유승민은 육군 만기 제대했고요. 방위 이야기라고 잠깐만 방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왜 방이었어? 저요? 네. 그러니까 지역 방위 더하기 몸이 안 좋아서. 아, 방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티오가 안 찼을 경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티오가 없을 경우에 방위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 방위가 두 곳이 있어요. 강화 지역하고 제주도. 그 지역에서는 우선해서 뽑아가요. 지원하지 않으면 군대를. 아 그래요? 그래서 강화 지역 방이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지역 방위. 그때 18개월 하지 않았어요? 18방? 18개월인데 중간에 저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 오는 바람에 20개월 채웠습니다.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빼주더라고. 너무 사연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 심상정 후보의 재산 내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아파요. 심상정 후보의 그 배우자분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약 5억 원 정도 되고요. 앤드 빚이 있구나? 예. 배우자와 본인 명의의 채무가 1억이 넘는 데입니다. 아이고. 아파. 이래서 안 된다니까.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 좀 돈도 좀 있어야 돼요. 5억 정도 아파트에 1억 넘는 돈이 채무가 있으면 사실은 빚더미에 있는 거잖아요. 반은 은행 거지 뭐. 그렇죠. 지금 더 망해서 빚이 더 늘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태잖아. 아니 뭐 근데 정치인들은 그 정도는 뭐 정치 생활이 힘들 정도는 아니고요. 국회의원 세비로 나오는 뭐 돈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좀 모아서 어느 정도 빚도 좀 탕감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전과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문재인 후보는 집시법 위반
전과가 있고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 받은 게 있고요.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청와대 그 수석 그런 걸 같아요. 시민사회 수석일 때 증언감정 국회에 나와서. 네. 다음에 홍준표는 선거법 위반 한번 한 적 있죠. 그래서 선거운동 조직에다 2,400만 원 준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받았고요. 선거법 위반인데 현찰을 돈 준 거야. 이건 굉장히 엄벌해야 되는 중죄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걸려 있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유명하죠. 구로 동맹파업 주동자 지명수배 됐다가 93년에야 잡혀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다음에 그 집시법 위반이 하나 있고 근데 안철수하고 유승민은 전과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준법을 했으니까 전과가 좋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금수저로 살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뭐 20, 30대야 그런 느낌이 없겠지만 40대, 50대, 60대만 해도 이쪽 진보 진영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뭐 운동을 꼭 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철수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운동권적인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공부만 했던 또는 공부 이후에 벤처기업 차려서 뭔가 했던 이런 측면 때문이라서 사실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왜 김갑수 작가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되게 아프다고 그렇게 징역 갔다 오고 뭐 집시법 같은 걸 위반해가지고 국가보안법 같은 거 위반해가지고 갔다 오면 아프다고 그런 공감력은 좀 떨어질 게 아닐까 이런 나무님 전과 있으세요? 뭐 있었죠. 진짜? 집시법은 아니고. 응, 뭐였는데? 교통법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다 결국 사면 받았던 것들이라 지금 깨끗해.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찌라시님 전과 많죠? 나도 다 사면 받았어. 부정수표 단속법하고.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경제사범이네. 아니. 경제사범이라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들이 그게 부도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시작하면서 그 기업인들 대사면령 받아서 깔끔하게 다 털었어요. 오, 대단하다. 이런 거에는 또 좋은 점이 있네요. 나는 사면을 한 번도 못 받아봐가지고 이번에 대선 끝나면 사면이 좀 있을까요? 전과 있으세요? 그럼 있죠. 전 노동법 위반. 노동법? 네. 아니 왜 노동자를 착취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퇴직금을 못 주겠는 거야. 악덕업주였구나. 그렇지. 그래서 벌금 냈어요. 그렇군요.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 금수저구나? 구체적으로 조교를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10월달 되면 미국은 다 이렇게 재산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걸 코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 자료를 떼오면 되는데. 그렇지. 그냥 그것만 한번 이게 보여주면 되는 건데 못하겠어 그러고 딱 3년 동안을 안 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현재까지. 지금 안철수 씨는 이번 두 번째 TV 토론에 나오면 맞을 게 많아요. 정말 그 딸 관련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안 했으니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 또 정보가 오픈이 됐는데요. 스탠퍼드 대학 건물에 명판이 있는 거를 거기 그쪽에 있는 그 대학원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명판에 영어로 돼 있습니다. 번역한 거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의 딸이 다니는 학교 공대 건물에 붙어 있는 명판인데요. 안철수와 안랩이 공동으로 기부를 한 거에 대한 감사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 할 때 고치고 할 때 그 기부금을 썼다고 하는데 날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거 안철수는 꼭 짚고 넘어갈 게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딸 안설이 씨 그 재산 부분 독립생계에 관한 부분은 이번 재산 공개할 때 다 손을 내라고 했는데 같이 내서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또 쌩깠어요. 쌩깐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의혹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안설이 씨가 이제 대학원 다니는 기간 동안에 2013년인데 그 2014년 5월에 안랩 미국 지사가 생기고 2016년 2월에 폐쇄가 되는데 직원이 2명 있었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28억 7천의 손실을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손실이 어디론가 간 거 아니냐 그렇지. 이거잖아. 어딘가로 옮겨간 거 아니냐 싶은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2014년부터 독립생계를 했다고 지금 안철수는 우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2013년 5월에 생기고 난 다음 해 바로 독립생계를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독립생계를 했다고 치면 거기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근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로를 어디서 했는지. 오버랩이 되냐면 최순실 옆에 이영선 행정관하고 윤전추 행정관이 붙어서 그 전화기 옷에다 닦아서 건네드리고 두 손으로 이랬던 거가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는 공무원과 다름이 없는 사람을 개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부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1+1에 대해서는 퀴리 부부도 같은 대학에 재직 중에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실드를 쳐버린 거예요. 아이 정말 비교할 거래야지. 근데 요거에 발끈한 게 자유한국당이야. 아 그래요? 퀴리 부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자, 안철수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하시고요. 아무튼 문제가 많다는 건 우리가 직감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선은 사실 안철수는 안철수와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검증당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킵 됐던 게 지금 풀리는, 봉인이 풀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안철수에 대한 의혹은 나올 것이고 일명 이름하여 의혹이라고 불리우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튀어나올 보좌관들 사적으로 사용한 거죠. 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더만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어떤 멘탈인지를 금방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죠. 뭐 20몇 명, 30몇 명이 뭐 그만뒀다. 보좌관들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갑질. 근데 사실 국회의원 부인의 사적인 일들을 보좌관을 시킨다. 요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비난 정도가 아니고요. 보좌관들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적으로 장 보는 리스트를 적어줘서 장을 보게 한다든지 자기의 그 서류를 교정해달라고 시킨다든지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한 거고요. 문제는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는 나중에 보좌관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런 23명이 그만둘 정도로 힘들어했던 보좌관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아내가 사과를 했고 나는 같은 마음이다. 요거 한마디로 퉁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버랩이 돼요. 안철수 김기용 교수의 그 보좌관들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거는 우리가 뭐가 밝혀야 돼요. 이건 딸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쪽에다가 기부금을 주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스탠포드에서 안설희 씨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일하고 하는 것까지도 뭔가 관련이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 예, 그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고 기부금 입학 말하자면 이제 이런 쪽이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에 기부금 입학이 합법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지금 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안철수도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안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자를 난 회사가 그 적자를 다 그 대학 건물 있는 데다가 쉽게 말해서 건물 벽돌값 물어주는 데다 쏟아 부어가지고 기부 입학 내지는 그 안에서의 활동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사실. 예,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김미경 교수의 그 의혹은 일파만파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뭐 1+1은 심정적으로 특혜는 특혜인데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나는 정말 그 사람들 멘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